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점재표 분석. 오늘은 대한민국 1등 회사이면서 450만 소액주주의 주식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워낙 방대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10년간의 재무제표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의 간략한 기여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이 되었고 1975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사부문을 나누면 CE 부문, 그리고 IM 부문, DS 부문, 하만 부문 이렇게 네 가지로 회사는 나눠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는 삼성생명과 특수관계인이 보통주는 21.15% 그리고 우선주는 0.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보통주 1.63% 그리고 우선주 0.02%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소액주주의 추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0년 6월, 작년 6월에 145만 명 정도다가 올해 6월에 454만 명으로 약 31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소액주주가 그 1년 사이에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주식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문별로 아까 나눈 부분을 CE 부문, IM 부문, 그리고 DS 부문에는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 그리고 하만 부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뭐 잘 아시겠지만 CE 부문은 가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IM 부문은 핸드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DRAM, 낸드 프래시, 그리고 모바일 AP 등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OLED 패널, TV, 그리고 모니터용 LCD 패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만 부분은 몇 년이라 한 번에 인수를 했고, 디지털 콕핏, 그리고 텔레매틱스 스피커 등 이런 부분들을 현재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현황을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가져왔는데요. TV 등의 평균 판매 가격은 약 23%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고 호황을 맞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핸드폰 부분은 전년 대비 약 3% 정도의 단가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평균 판매 가격은 약 8% 정도 하락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은 약 17% 하락을 했다. 그리고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가격이 약 4% 하락. 이렇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가전 부분이 많이 또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CE 부문과 그리고 IM 부문, 반도체 부문, DP 부문, 그리고 하만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TV 같은 경우는 32.7%,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올해 반기에 20.1%, 이 부분이 여러가지 지금 중국 회사들 때문에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또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DRAM 부분은 42.9%로 세계 1위를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 패널 부분은 43.9%의 현재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는 하만에 24.6%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가져왔는데, 이번 반기의 연구개발 비용이 현재 반기까지 11조 정도 되고요. 해마다 보면 20조 전후에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의 연구개발 비용을 현재 지불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익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매출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CE 부문이 이번 반기 기준입니다. 20.4%, 그리고 IM 부분이 40.2%, 그리고 반도체 사업 부분이 32.3%,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10.7%, 그리고 하만 부분이 3.7%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내부 거래 예정도 또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2019년과 비교를 하면 CE 부문, 가전 부분은 좀 점유율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핸드폰 등 IM 부분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또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최근에 계속됐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또 줄어들었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하만 부분은 아직 매출이 현재 회사 내에서 점유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회사의 부문별로 이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반기 매출액과 이익률인데, OPM 같은 경우를 보면 CE가 8.3%, 그리고 IM 부분이 14.7%,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24.7%,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11.9%, 그리고 하만 부분이 4.6%로 반도체 부분이 이익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비중에서도 전체적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2018년에 가장 호황일 때가 75.7%까지 이익 부분에서 차지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대비해서도 작년이 반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이 26.3%고 회사에서 영업이익 비중이 55.1%를 차지했는데, 올해 반도체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아직 반기까지의 영업이익 비중은 회사 내에서 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최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정보를 보면 국내가 15.8%, 그리고 미주가 33.1%, 그리고 유럽이 18.7%, 아시아 아프리카 15.3%, 중국이 17.2%고 거의 세계 각국의 경제 규모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분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매출액도 사이클이 조금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IM 부분, 핸드폰 부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에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40%가 넘어가는
그런 이익률을 나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사이클이 좋아졌지만 이 부분이 좀 꺾일 것이라는 우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상당히 큰 사이클의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좋을 때 당시 영업이익의 피크를 회복하는데 한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앞에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크아웃이 2018년 3분기 때 가장 좋았었고, 이것을 올해 2분기도 아직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또 곧 꺾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가 상당히 시클리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의 업황에 따른 시클리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를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2013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왔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꺾일 것이라는 현재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 부분도 비슷하게 각각의 좋을 때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전형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NPM, ROE, ROA 등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클이 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GPM 자체가 현재 4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8%, 40% 전후는 제조업체에서 큰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GPM이 그렇고요. 판관비율 같은 경우는 25% 이 정도를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22, 3%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GPM 빼기 판관비율이 OPM이니까 OPM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결국은 사이클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25% 가까이 갔다가 떨어질 때는 10% 전후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ROE는 듀풍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손해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에 어떤 지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지표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보는 분석 방법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순이익률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자산 회전율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ROE가 23%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은 순이익률은 13% 정도였지만 총자산 회전율이 110%가 넘어갔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가 ROE가 22.2%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총자산 회전율이 84%였지만 매출액 순이익률이 19%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 떨어졌으나 매출액 순이익률이 많이 올라가서 22%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사이클에서는 현재 ROE가 1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이익률이 2013년과 비슷한데 총자산 회전율이 현재 67%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분이 자산이 쌓이는 것 대비 현재 매출액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ROE가 11.9%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사이클이 좋지 않을 때 ROE가 현재 8점 몇 % 정도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과거에 좋을 때 ROE가 20%가 넘어갔던 것을 보면 현재 ROE 수준에서 현재 주가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현재 상태로 회사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본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는 좀 둔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부채는 뭐 회사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뒤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은 PFCR입니다. 자, 전체로 보시면 PBR도 사이클을 타는 것을, 주가에 따라 사이클을 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이 PBR 2.1 그리고 현재 8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PBR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달 초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때가 PBR 한 2.5 정도까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보시면 11과 6 정도를 나타내다가 2019년부터 뚫기 시작을 해서 1월달에 좋을 때 아마 한 25 정도까지 갔을 것이고요. 8월 20일 종가 기준은 15.3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과거 7, 8년에 비해서 PBR과 PER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즉 회사가 리레이팅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과 이익이 그만큼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이 상당히 되어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PFCR 같은 경우는 녹색의 PFCR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이하로 형성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25.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캐펙스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리레이팅이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주가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수익성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피크아웃 되면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이 주가가 싼지에 대한 고민이 시장에 현재 퍼져 있는 상황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의 진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더라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충당금을 많이 쌓게 된다든가 채화 재고를 떨어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매출 채권 회전율수 50일 그리고 재고 자산 회전율수 48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분기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영업 현금 흐름, 즉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잘 들어오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꾸준히 현금 흐름이 영업을 통해서 잘 들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회사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펙스를 보셔야 되는데, 유무형 자산 투자인 캐펙스를 보시면 사이클을 타고 약간씩 캐펙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캐펙스가 가장 최근 10년 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에 아마 매출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투자를 해야지 회사가 또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계속 거의 차입금을 갚아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배당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차입금 상환이 크게 7조가 있었고 분기 배당이 2.4조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번 2분기 때 배당금 지급이 무려 15.6조가 있었고,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 3.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겠지만 총자산 회전율이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본을 좀 줄이든지 하면 ROE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 쌓인 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보면 뚜렷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잘 들어오고 있고, 또 이것이 사이클을 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이클을 타면서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고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캐펙스를 보시면 꾸준히 캐펙스가 거의 해마다 거의 20조, 30조, 최근 들어서는 1년 45조 정도 캐펙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해야지 회사 경쟁력을 유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항상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자유현금 흐름 안에서 현재 캐펙스를 하고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는 계속 갚아나가고 배당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가 현재 순현금성 자산이 차입금을 빼면 95.8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해서 회사를 더 키워 나갈 것인가? 물론 삼성전자는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성을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494.8조, 8월 20일 기준 우선주 포함으로 494.8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시가총액은 아니지만 또 삼성전자가 아마 미국에 있었다면 상당히 더 밸류에이션을 받고 시가총액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앞에서 보셨겠지만 좋은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ROE가 10여 %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훨씬 ROE가 20%, 30%대를 나타내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팔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굳이 미국의 좋은 회사들 그리고 지배력과 점유율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 ROE 가지고는 투자할 매력이 또 그렇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그려보시고 지금 주가 수준이 합리적인가도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